네,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 법률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이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 제2 윤창호법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제2 윤창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긴 윤창호법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부터 알아보죠. 사실 네. 제1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그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때 종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 제1 윤창호법입니다. 네. 지난 2018년부터 이게 조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먼저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이 특가법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었습니다. 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이 사람을 상해, 즉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1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그리고 피해가 나날이 커졌잖아요. 지난 네네.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은 뭔가가 더 강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제2 그 윤창호법은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서 이 네.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제2 윤창호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개정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네. 먼저 음주운전의 그 면허 정지 기준을 보면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또 면허 취소 기준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해서 개정했습니다. 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됐던 건 역시 네. 2회로 강화했습니다. 네. 자, 음주운전 특별 단속 첫날 굉장히 많은 운전자가 적발이 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도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도주 또는 측정 거부 자체가 죄가 되는 건데요. 특히 이번 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그 벌칙 규정을 보면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는 이 혈콜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네. 이 경찰이 요구하는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구강 청결제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사실 소문에.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음주 단속은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로 나눠집니다. 네. 1차적으로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뒤 이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 측정기로 다시 측정하는데요. 이 음주 감지기에는 냄새, 유기, 화학물질을 감지하기 때문에 네. 알코올이 들어간 이 구강 청결제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 측정기에는 그 에탄올만 반응하기 때문에 주류 이외에는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음주 측정 규정상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측정하기 때문에요. 그 구강 청결제나 뭐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네. 그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만약 술로 가글을 했다면 만약 네.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실제로 이 네, 소주 과글로 그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이 면허 취소가 된 사건에서요. 있었군요. 네. 네. 법원은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이 판단 근거는 이 당시 운전자 A씨의 호흡 측정 및 체열 측정 결과였는데요. 네. 이 호흡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였지만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실시한 체열 측정 결과 이 혈콜 알코올 농도 0.0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혈콜 알코올 농도 감소 그 속도에 비교해 봤을 때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를 했다면 2시간 30분 만에 이 수치가 0.0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네. 호흡 측정 수치에 의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A 씨의 경우에는 뭐 체열 측정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음주 네.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뿐이지 네. 이 체열 측정이 뭐 호흡 측정기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치가 있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사례처럼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를 난 이거 불응하겠다. 혈액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네. 이 호흡 측정 결과에 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요, 운전자는 재측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그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반대로 이 경찰이 호흡 측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를 해야 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법률 톡톡 오늘의 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서한순 변호사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근데 그 면허 정지 기준이 0.03%라는 기준은 사실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 또는 뭐 내 가족이 언제든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 스스로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 번의 음주운전이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술자리 많은 불금,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법률 톡톡 서한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